문화가 한번 대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1승 1무 1패? 1승 1무 1패. 네, 근데 뭐 탈락.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1승 1무 1패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1승 1무 1패 정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 1승 2무 정도 하지 않을까. 네. 극중에 나왔던 철새 축구단의 그 어떤 기로에선 그거를 또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성 배우님도 혹시 점쟁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거 초반에 그 개봉을 하기 전에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맞지? 대한축구협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번 이번에 카메룬 한국 대 카메룬전에 네, 카메룬전에서 보러 갔었어요. 예,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직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전력들은 너무 뭐 손흥민이나 이렇게 다들 너무 좋으신데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다운됐나요, 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뭐 이게 지금 감독이 뭐가 잘못이지? 다들 잘하는데 진짜 엄청난 선수들인데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뭐 이런 느낌을 사실은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2002년의 그 기억을 잃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일 것 같아요. 약간 한 발짝 빼셨는데 나중에 이제 후기 올리실 때 이제 한 줄의 어떤 평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을 약간 이상하게 이제 왜곡해서 올리면 배우님께서 뭔가 좀 약간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잘 포장해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재밌었던 부분인데 철새 축구단 유니폼의 색을 선택한 계기가 궁금하다. 이순원 배우님은 이제 지색 팔색을 하시잖아요. 다른 팀들에 비해 유니폼 색이 많이 약하게 보인다라는 어떤 평까지 주셨는데 뭐 그 어떤 유니폼을 구성하게 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이 영화의 본질은 그 아저씨들이 축구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거기서 오는 그 거부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그 관객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나리오 쓰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거는 이건 무조건 귀여워 보여야 된다. 이게 좀 그 사랑스러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연기 얘기를 할 때나 뭐 이럴 때도 뭐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끗 차이로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진짜 싫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맞아. 유니폼도 그런 맥락에서 분홍색이 선택이 됐어요. 약간 조금 뭔가 호감인 느낌이었고 그리고 딱 입혔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저한테 특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김밥 먹는 장면도 그렇고 형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이거 너무 꼴보기 싫다고. 이거를 진짜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는 좀 귀여워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귀엽게 연기는 안 해도 좀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성욱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뭐 이성욱 배우님 최근에 개봉했던 늑대사냥 같은 작품에서도 아마 뵀었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언급했던 소공녀 같은 작품에서는 심지어 똑같이 집이 엉망인 어떤 상황으로 나와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래서 배우님이 실제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공녀에서도 똑같은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약간 장난스러운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제 배우님의 약간 코믹한 연기를 할 때 대사를 이렇게 뱉으실 때 약간 쪼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음이탈이 되는 듯한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맹구 톤의 어떤 것들이 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그거는 어떤 녹임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런 코믹 톤을 할 때 좀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 음이탈을 그 삑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게 대학로에서인데 공연을 할 때 뭔가 역할이 사실은 내가 말해야 하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톤도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를 좀 포인트로 잡아볼까 하다가 삑사리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대학로에서 한 캐릭터에서. 근데 이게 반응도 너무 좋고 내가 느낄 때도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멋있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더라. 그래서 삑사리를 한번 써보자 했는데 그게 희한하게 제가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 다음 역할을 할 때부터도 한 번씩 이렇게 삑사리를 좀 순간순간 이렇게 사용을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썬데이 리그에서도 뭐 캐릭터 얘기할 때나 많이 여러 번 구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봐주시기를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배우님 혹시 MBTI가 뭔지 아시나요?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관객분께서 MBTI가 궁금하다고 적어놨었는데. 얘기했는데 적어놓은 게 아니고 뭐 사진을 해놨었는데 캡처를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럼 좀 이따 이제 공백이 생길 때 한번 찾아봐 주시면 네. 대답이 될 것 같으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랑 오. 이거 맞아.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게 근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게 너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한 2번 했거든요. 최근에 했던 거는 INFJ 옹호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전 사실 잘 몰라요. I랑 E 정도만 아는데 그 전에는 좀 많이 다르게 나왔었어요. EN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독님도 뭐 MBTI 혹시 좀 저는 ENFJ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저는 사실 MBTI를 잘 몰라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흥미로운 사회 수호자 뭐 너무 거창한 예,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혈액형 세대라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마지막 경기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결국 이혼하게 된 게 너무 속상하다. 이유가 궁금하다기보다 그 부분이 속상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준일이 이제 이사도 가게 되고 이제 아내와 또 이제 뭔가 정말 이렇게 다시 이제 재결합하는 느낌보다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저는 그 어떤 그런 전개가 되게 결말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몇 안 되는 진지한 그 장면 중 하나인데 또 끝에 아들의 전화할 때 버스 정류장 2정거장밖에 안 돼 또 이런 또 개그를 또 이제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어떤 무거움을 무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혼하게 된 게 너무 속상하다라는 어떤 부분에 어떤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속상하네요. 그 부분은 어렵네요. 그건 진짜 제가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그 모르는 감정이기도 한데 하여튼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 추측을 해보면 굉장히 속상한 감정이기도 하고 한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처음에 이 영화 사실 초반에 깔린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거나 또 편집된 장면은 그 아내와의 대화를 하는 장면에 보면은 더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한 대화들을 많이 하거든요. 영화 초반에 뭐 그런 그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그런 설정들을 근거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의 이혼이 극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구나 지금. 사실 영화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됐을 때 이 남자한테 지금 이혼을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분이랑 더 친하게 지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의미로 악수를 넣었는데 그 다른 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비현실적인 장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넣었고 이 주인공에게 이 마지막에 어쨌든 자기 그 어떤 그 트라우마 같은 걸 극복했기 때문에 또 이 이후에는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 사람의 삶이 결과적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과거에 했던 뭐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게 그 축구 씬 제일 마지막 축구 씬은 우리가 이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을 감독님이 썼을 때 우리가 이기는 버전으로 쓴 적도 있고 아니면 제 실력을 보고 이길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실제 이성욱의 실력을 보고 이길 수가 없겠다. 이기는 그림을 만들기 힘들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해서 좀 바꾼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받았을 때부터 결국에 이혼은 하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사실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해서도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게 그렇게 좋게 헤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거잖아요.
누구든 이게 회사랑의 헤어짐이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아니면 친구 간의 절교든 간에 좋은 헤어짐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감독님 말대로 제일 처음부터 대본을 볼 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사실은 이 삶이 둘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산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으로 축구에서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혼까지 하는 이런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이제 제가 느낄 때는 더 이렇게 되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아니라 좀 해피엔딩인데 예. 새드 엔딩 뭐 이런 느낌의 엔딩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아니 뭐 약간 장난식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사랑의 카운슬링처럼 이런 시간도 되어 있으니 좀만 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질문 들어왔는데요. 소주를 마시며 태클을 알고 걸었냐라고 이제 심우성 배우님에게 이제 그 준일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실제로 취한 듯한 모습을 보는 듯해서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술을 드시고 연기하신 건지 아니면 혼이 담긴 무알콜 연기인지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궁금하다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 상태는 완전한 만취 상태인데 농도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0. 몇 프로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취 상태예요. 이미 둘 다 심우성 배우랑 저랑 실제로 많지. 네, 실제로 만취 상태고 그죠. 이게 물론 뭐 술 취한 연기를 술을 안 마시고도 물론 많이 해봤지만 그냥 이게 심우성 배우랑 저랑은 원체 이제 서로 이렇게 약간은 믿음이 있는 관계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이번에 시도를 해보자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한번 해보자 이게 진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만취한 상태로 하게 됐습니다. 거기 그렇게 따라져 있던 게 물이 아니고 진짜 술이에요. 진짜 소주였고. 그래서 이걸 계속 먹다가 그 이제 마지막쯤에는 우성이가 제가 이제 뭐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뻗은 거예요. 깨지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상태로 뻗고 이제 촬영이 종료가 됐죠. 보통은 다 이제 물로 한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취한 연기가 아니라 취한 걸로 계속 구성해서 이제 보여주신 건데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어떤 관객분께서는 이 장면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기 배우러 왔냐 안 되면 붙들고 늘어지기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건 준일이 이순원 배우에게 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셨대요. 붙들고라도 근데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질문은 배우님 혹시 그 장면 재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나실까요, 배우님? 아, 기억나요. 그 제일 마지막 장면 축구 장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끌고 와서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아들의 손 잡는 거에서 제일 크게 흔들려서 이렇게 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 없어하는 우리 팀을 보면서 이제 내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 만감이 좀 이렇게 많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닭살이 돋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 너무 정직하고 약간 내가 멋있는 척을 한 건 아니었지만 막 이런 느낌 때문에 지금도 살짝은 닭살이 돋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사까지는 생각 안 나지만 전 뭐라 그랬지? 축구 우리가 훈련하러 왔어요? 뭐 이런 거였죠. 우리 훈련하러 온 거 아니잖아. 어떻게든 붙들고 막 늘어져서 이렇게 부딪혀야지. 막 이런 느낌이었죠. 네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같은 날 개봉했던 거래 완료라는 영화도 저희가 지불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극 중에 노래도 불러주시고 독일어도 나오는데 그것도 해주셨는데 또 이게 너른 마음으로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큰 풍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간증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썬데이 리그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저도 이거 똑같았는데
포스터를 보면 예전 썬데이 서울이란 잡지가 생각난다. 그래서 저도 썬데이 리그를 자꾸 썬데이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중년의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다. 젊은 날에 오르지 못한 영광으로 삶이 오히려 힘겨워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활 속에서 하나씩 기쁨과 활력을 찾아가면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아가면서 편안함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썬데이 리그는 무겁지 않은 일상을 그런 어떤 일상들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잘 봤다는 또 글이 또 있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막간 질문인데요. 영화에서 나온 자동차는 굴러가는 차였냐? 라고 얘기 주셨는데 여기 시동 잘 하고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타는 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는 촬영 때문에 썬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차를 찾았어요. 네. 근데 그때 때마침 우리 형수님이 우리 친형의 형수님이 그 차가 되게 오래된 그런 아예 썬팅이 안 돼 있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오히려 더 뜨거운 그런 차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썬팅 안 돼 있지 이러면서 그거를 빌려와서 형수님 차예요. 그렇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 영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서 하는 경우가 좀 많다. 예, 다 아름아름으로 하면 또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상 같은 것도 뭐 다들 뭐 일단 옷장을 다 빨리 찍어서 보내라고 사진.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갖고 오라 그러고 매니저님 옷도 빌리시고 뭐 완전 뭐 다 그 촬영장에서도 맞아. 뭐 이렇게 입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은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옆에 있는 스텝 옷이 마음에 들면은 지금 바꿔 입으시라고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스텝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제작부에 그 친구 자기 아빠 거를 옷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입은 적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소개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시합은 실내인데 마지막 시합은 실외였다. 그렇게 한 의도가 혹시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 부분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찍고 나서 촬영이 조금 연기가 됐었어요. 저희 내부 사정이 있었는데 그 최씨 역할을 맡은 오치훈 선배님이 부상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좀 촬영이 잠깐 중단되고 좀 휴직인을 가지는 동안에 그 풋살장이 리모델링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외관이 바뀌기도 했는데 어차피 다른데 또 거기서 못 찍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리모델링 하시면서 뭔가 사업을 막 그러느라. 그래서 뭐 사실 예정에는 없게 그래서 촬영 날짜는 정해졌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상황이 반대가 됐죠. 그 날짜에 빌릴 수 있는 풋살장 구해라 이렇게 돼서 그날의 그 스케줄에 대여가 되는 풋살장을 찾은 게 여기였었어요. 그래서 찍었는데 사실 조금 오류가 있는 게 그 전에 실내 구장은 3대3 구장인데 여기는 5대5 구장이거든요. 엄청 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5개 T인데 여건상 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근데 되게 열심히 어쨌든 배우분들이나 뭐 배우들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다행히도 그런 티가 많이 안 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준이가 레고를 치울 때 현수 몸이 분리되어 있었었는데 그게 현수의 부상을 미리 예고한 것이냐? 저도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오, 네. 약간 그런 장난을 좀 했죠. 뭔가 그런 것들 깨알 같은 약간 그런 뭔가 몇 개 해놨어요. 한 번 더 보십시오, 여러분. 네, 저도 놓쳤던 부분이라서 너무 대단하다네. 예,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그 장면은 따로 찍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디 그 추가 촬영을 한 장면이거든요. 그 레고 인서트는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보시려면 제가 볼 때 한 5번 정도 이상은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썬데이 리그를 이번 회차까지 5번 관람한 팬이다. 아무래도 많이 보다 보니 이제는 대사도 거의 다 외워가는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첫 번째는 스토리를 받고 두 번째는 대사를 세 번째는 인물들 간의 서사를 네 번째는 배우님들의 표정을 다섯 번째는 감정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준일 역할의 이성 배우님이 오신다고 해서 특히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씬이 성준이랑 마지막에 축구장으로 가는 씬 전에 성준이가 손잡아주는 씬이 있는데 그때 많이 흔들려 보이기도 하고 울컥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어떻게 연기하시고 또 연출을 하셨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두 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런 씬은 연출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연기적인 부분은 그 장면이나 뭐 앉아서 뭐 그 상만이랑 대화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장면을 어떻게 연출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훌륭하게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연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그런 장면들은 그냥 뭐 감사하게 그냥 보죠. 그냥 저 앉아서 거의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그냥 고정 그래서 간단한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앉으시면 좋겠다. 뭐 요 정도? 네, 여기 앉으시면 좋겠다. 요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뭐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그때는 맡겼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런 태도 때문에 저도 촬영할 때 진짜 편안하고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장면은 어쨌든 우리가 그 전부터 상만이랑 술 마시면서부터 이런 어떤 후회? 뭐 내 삶에 대한 어떤 순간에 대한 후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제가 느낄 때의 준일은 그때 그래 다 놓자 그냥 어차피 이혼도 할 거고 모르겠다 사실 다시 이혼 얘기가 나오지만 이혼이 굉장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고민을 실제로 해봤던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혼을 했을 때는 사람이 뭐 그냥 헤어지는 거에 뭐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자친구랑 아니면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사실은 펑펑 우는데 이혼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송두리째 뿌리가 막 흔들려 버리는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바닥을 친다는 얘기까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놔버릴 수가 있었는데 그 다 놔버리는 거에 제일 이제 끝에서 잡아준 손이 이제 아들의 손이었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연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기분이 바닥을 칠 거면 약간은 실제로 좀 기분을 다운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에 저는 약간은 좀 업이 돼 있는 편이에요. 좀 밝은 편이고 좀 재밌으려고 하는 편인데 최대한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나를 다운시키는 그런 작업이 조금은 힘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관객분의 짧은 질문인데 총 제작비가 얼마나 드셨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총 제작비 뭐 이제는 어느 정도 밝혀져가지고 그냥 밝히자면 한 1억 5천? 네, 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아무래도 OST 많이 좀 이렇게 귓가에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시작과 끝을 맺었던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 독수리라는 곡이죠. 저도 이런 독립 밴드의 음악을 썼던 게 옛날에 오멜 감독님의 이제 하늘의 황금마차라고 그 작품에 보면은 이제 킹스턴 루디스카라는 어떤 독립 밴드의 이제 그 생활의 발견이라는 곡이 되게 적절하게 쓰였는데 이 영화에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독수리라는 어떤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한 관객분께서 마지막 경기에서 준일이 코칭을 시작할 때 독수리가 곡이 나오는데 대학 시절 독수리를 불렸던 준일이 다시 부활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혹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노래는 시나리오를 쓸 때 저는 이제 뭐 비슷한 감성의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그 노래도 그런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였고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노래나 아니면 뭐 이선희 선생님의 그 옛날이요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좀 썼어요. 트로트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그거를 실제로 영화에 이렇게 삽입시키려고 생각은 처음엔 없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일반 곡을 쓰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레퍼런스로 음악 감독님이 음악 작곡하기 전에 레퍼런스로 미리 넣어보는데 이걸 넣어보니까 너무 착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게 됐고 그러면서 독수리라는 그 별명도 그때 이제 같이 붙으니까 뭔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생산이 되면서 이건 운명이다 싶어가지고 그 노래를 허락을 받고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있는 곡이에요. 영화를 위해 만든 곡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쓰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뭐 의미적으로는 뭐 이거는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상을 당하면서 노래가 끊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흘러 나오고 이제 팀원들을 통해서
그게 다시 되는가 싶었는데 또 끊기잖아요. 부상을 당하면서. 근데 이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그 자기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엔딩 크레딧이면 완곡이 되잖아요. 끝까지 보시면 이제 그런 의미를 조금 담았어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그 상처를 딛고 이 뭐 어떤 의미에서 하늘로 날고 있구나, 이제 하늘의 왕자가 됐구나, 약간 그런 의미로 네, 넣었습니다. 네, 이제 한 시간이 이제 훌쩍 흘러가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배우님께서 이제 한국 대 카메룬 A 매치 때 이제 팬 사인회도 진행하시고 이제 관람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성욱 배우님께 되게 대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이렇게 지금 활동이 정말 이렇게 왕성하신 어떤 상황에서도 3주차 보통 독립영화 개봉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 주, 길어야 둘째 주까지만 주연 배우를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보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저희처럼 사실 이렇게 작은 극장까지 이제 몸소 이렇게 찾아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썬데이 리그의 진심이시고 정말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많이 어떤 감동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한 관객분께서는 이제 오늘 아마 서울에서 이성욱 배우님이 아마 참여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인데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제 이거 어떤 모 예능의 이제 끝맺음의 어떤 방식인데 두 분에게 썬데이 리그란 이런 어떤 질문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성욱 배우님께 방금 그런 어떤 지금 3주차, 4주차까지 계속 이제 GV를 하고 계신데 되게 다양한 순간들을 마음에 이제 담고 새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님께 그런 어떤 소감이라거나 그런 감흥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뭐 기억나는 순간이라거나 그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어서 배우님, 감독님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원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재밌게도 촬영을 했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애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뭐 기자 간담회라든지 뭐 여러 행사를 하면서 이게 저도 지금 이제 다른 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참 재밌게도 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업이 돼요. 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면 일상생활에 돌아오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을 제가 이제 근데 죄송합니다. 물에 넣으려고 그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너무 소중한 추억이었고 너무 이렇게 감사한 자리였어요. 이렇게 관객분들을 예전에 조연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저한테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이렇게 벅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업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지나고 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좋은 추억이다.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 계획돼 있는 걸로는 오늘 이제 서울에서의 마지막 GV이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잡힌다면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시간이 되면 사실 안 갈 이유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해보죠. 너무 감독님 말을 들어서 저도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개봉하기 전날에 제가 항상 어쨌든 어렸을 때 중학생 때부터 그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요. 항상 궁금했어요. 첫 영화 개봉하는 날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 데뷔하는 날이잖아요. 그날 어떤 기분일까? 감독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살았는데 전날에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당일날 막상 되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날짜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 5일이
제가 그 88년 1월 26일이 제 생일인데 그게 또 다른 생일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날짜는 제가 그 숫자를 못 잊을 것 같은 저한테는 뭔가 그 두 번째 생일 같은 그런 날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한테 뭐 이후에 다른 영화도 열심히 만들고 해야겠지만 잊을 수 없는 영화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매주마다 숱한 영화들이 들어오고 이 영화를 걸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주제 넘게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기로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 그냥 정말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깊이 있게 더 소개할 만한 작품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되게 너무 울컥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뭐 같이 개봉했던 거래 완료 같은 영화도 얘기했는데 보통 한국 독립 영화 하면 뭐 내면에 천착한 약간 무거운 영화들, 어두운 영화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데이 리그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도 이제 보면서 어떤 정규직에 대한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되게 다채롭게 이제 뭔가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티플렉스에서는 아마 관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독립예술 영화관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더수처럼. 근데 계속 이제 피닉스처럼 이제 지지 않고 영화는 계속 상영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이제 찾아봐 주시고요. 감독님 혹시 부가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저희 그 VOD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실 수 있어요. 24일부터. 내일이죠? 그래요? 내일이죠? 내일 맞죠? 네, 네, 내일이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네요. 네. 그럼 네. 오늘 괜히 오신 거 아니죠? 내일 극장에서 집에서 볼 걸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니죠? 집에서 한 번 더 보십시오. 네. 좋은 영화는 극장에서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어떤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아마 늑대 사냥이 내일 VOD가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많이 아마 봤더라고요.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성호 배우님의 되게 다채로운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선데이 리그랑 같이 구매해서 봐주시고 좀 홍보해 주시면 너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은 영화들이지만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입소문 내주시고 그렇게 해야 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가닿을 수 있을 테니까 되게 많은 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관객분께서는 이제 끝 마무리인데 이제 두 분에게 선데이 리그란의 어떤 답변과 더불어서 배우님에게 어떤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배우님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처음으로 주연하신 장편 영화로 관객을 만나는 소감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미스트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처음 뵙고 여러 영화에서 이제 드라마에서 쭉 이제 팬이 된 어떤 입장인데 그런 어떤 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이나 계획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활동 그리고 오늘 어떤 자리에 마무리 인사 플러스 나에게 선데이 리그란 혹은 서로에게 뭐 이게 이성일에게 이성욱 배우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가지고 하면 마무리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얘기 한번 이성일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선데이 리그랑 뭐 아까 얘기했던 거를 좀 잊자면 뭐 생일 선물 같은 영화, 저한테 생일 선물 같은 영화고요. 저한테 이성우 선배님이랑 뭐라 해야 되지? 됐어. 네. 그냥 되게 은인인 것 같아요. 정말 은인이고 뭐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이 영화는 정말 네. 다른 분이 하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딱 은인이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획이나 제 계획은 일단은 뭐 그 사이에 이게 2019년에 찍어놓은 영화여서 그 사이에 제가 시나리오들을 작업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갈 예정인데요. 뭐 시나리오도 있고 시리즈물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먼저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뭐 결정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빨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스타에 보면 오피셜 선데이 리그라고 이제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그런 근황들이나 계획들 올릴 거니까 많은 또 팔로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선데이 리그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제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평상시에 잘 울지도 않는데 아무튼 좀 실례했습니다. 네. 근데 성일이는 제가 이제
같이 작업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뭐랄까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유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받아들여주고 물론 자기 기준이 있어서 아닌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유두리 있는 부분이 제일 좀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고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독립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9번 개봉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혼자서 이렇게 끝까지 개봉을 시키고 이제 다른 대표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홍보사나 뭐 이렇게 계시지만 같이 이렇게 개봉까지 시켰다라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멋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직도 철이 없고 막 그런데 참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을 실제로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뭐 별로 더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고 진짜 그리고 이런 썬데이 리그 저한테 그렇게 소중한 작품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작품이잖아요. 감독님 작품이지만 우리 배우들까지 다 우리 작품이다 보니까 이런 소중한 작품을 함께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이런 자리가 뭐 물론 소공녀 때도 이런 자리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그냥 순간순간 진짜 계속 이렇게 진짜 이런 시간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뭐 틈틈이 나오긴 할 거예요. 넷플릭스건 뭐 어디 쿠팡 플레이건 이렇게 작품들이 계획은 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봐주시면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썬데이리그 GV도 아마 더 진행될 것이고 이제 극장 상영과 VOD까지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많은 좀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독님 배우님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 배경이라기보다 같이 이제 함께 죄송해요. 같이 사진 한번 찍는 걸로 마무리하면 좀 어떨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한 칸만 띄워주시면 여기 두 분 앉으시고 한번 좀 같이 찍어서 저희 오픈 채팅방 다 들어와 있으시죠? 여기에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저희가 그 마무리로 작은 선물을 이제 감독님이 또 하나를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평상시에는 포스터에다 사인을 해서 드린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독님 따로 준비한 선물 하나만 좀 이렇게. 제가 축구 영화다 보니까 그 사인볼을 준비했습니다. 사인과 제 사인이 적힌 그 공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 분밖에 못 드리는데 그래서 뭐 퀴즈도 내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또 그 서울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GV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우리 영화 N차 관람하신 분? 몇 번 보셨나요? 몇 번 보셨나요? 네, 3번이요. 많이 보셨네. 감사합니다. 몇 번 보셨나요? 5번이요. 감사합니다. 몇 번 보셨나요? 4번이요. 네. 받아가시죠. 저희 끝부분이 좀 안 나와 있으시니까 최대한 붙여서 앉아주시면